네, 탐불중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족의 안전한 식생활, 중단원 형성평가 이해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오늘 우리 지필평가의 마지막 전 시간이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총 9문제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품 위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주사바늘, 털, 쇠붙이 등 인체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이물질. 정답은 3번 물리적 위해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식품 위해 요소는 우리 몸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위험과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바로 생물학적 위해 요소, 화학적 위해 요소, 물리적 위해 요소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위해 요소들에 어떤 예시가 있는지 잘 알아놓도록 합시다. 먼저 생물학적 위해 요소에는 대장균이나 식중독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병원성 미생물들이 있었고요. 화학적 위해 요소에는 농약, 항생제, 중금속, 다이옥신 등 화학적인 그런 환경오염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물리적 위해 요소는 주사바늘, 털, 쇠붙이 등 인체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물리적인 이물질들이었죠. 이것들을 잘못 섭취를 했을 때는 우리가 식중독이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알레르기들을 유발하여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러면 우리 화학적 위해 요소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화학적 위해 요소에는 농약, 항생제, 중금속,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위해 요소에는 무엇이 있었죠? 대장균이나 식중독균. 우리가 식중독에 걸리는 것도 이 미생물인 식중독균을 섭취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병원성 미생물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위해 요소에는 주사바늘, 털, 쇠붙이 같은 것들이 있었죠.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올바른 식품 선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부터 살펴보면 육류는 선홍색을 띤 것을 고른다. 자, 육류는 선홍색을 띤 것을 고른다. 맞을까요? 네, 맞죠. 우리가 육류는 살코기는 선홍색, 지방은 흰색을 띤 것이 신선한 육류라고 했습니다. 통조림은 용기 등의 포장이 파손된 것은 피한다. 맞죠. 가끔 참치 캔이나 햄 통조림 캔이 파손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생물이 유입이 돼서 우리가 식중독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손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조개류는 입이 열려있고 광택이 있는 것을 고른다. 맞을까요? 네, 조개류는 입이 열려있으면 상한 것이기 때문에 입이 닫혀있고 광택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틀린 답은 바로 3번이죠. 4번 채소, 상처가 없고 포장 상태가 양호한 것을 고른다. 맞습니다. 5번 즉석식품은 따뜻한 식품이 식어 있으면 사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죠. 즉석식품은 구입 즉시 바로 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따뜻한 식품이 식어 있다면 만든 지 오래된 식품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해 다음 식품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시오. 우리가 장보기를 할 때 올바른 식품 선택 순서를 배웠었는데 자, 첫 번째로는 맞습니다. 바로 쌀을 선택합니다.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공식품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디귿 시금치를 선택해야겠죠. 채소나 과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니은 닭고기를 선택해야겠죠. 육류를 선택하고 다음으로는 어패류를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구입 즉시 먹는 즉석식품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니은, 리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조리 방법을 쓰시오.
뜨거운 수증기로 식품을 익히는 방법으로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은 조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바로 찌기 방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을 이용한 조리 방법, 기름을 이용한 조리 방법, 그리고 불만 이용한 조리 방법, 생조리 방법, 이렇게 조리 방법들을 배워봤었는데, 이렇게 물만 이용한 조리 방법에는 찌기, 아니면 삶기, 끓이기, 데치기, 조리기들이 있었죠. 이렇게 물만을 이용한 방법은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적어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음식 조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몇 번일까요? 자, 우리가 조리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계획을 하는 단계죠. 그래서 디귿. 두 번째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리을이고, 다음은 조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단계라서 디귿, 리을, 기역, 니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6번 문제. 식품 안전을 위한 올바른 조리 도구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가스 사용 전 환기 상태를 확인한다. 맞습니다. 도마는 재료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한다. 맞죠? 그래서 요새는 도마의 앞면에는 채소가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생선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도마도 많이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3번. 칼을 사용할 때 안정된 자세로 집중을 하여 사용한다. 맞죠? 우리가 칼로 음식을 조리할 때 가장 많이 손이 베이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칼을 사용할 때는 칼등을 손에 쥐지 않고 칼에 손잡이를 쥐면서 또 음식을 잡을 때도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오므려서 음식을 잡고 썰어야 한다고 배웠었죠. 4번. 가스레인지 점화시 파란 불꽃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우리가 불꽃 색깔은 빨간 불꽃이 맞다고 했을까요? 파란 불꽃이 맞다고 했을까요? 가스레인지를 켰을 때 빨간 불꽃이 나오는 것은 불완전 연소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배웠죠. 그래서 파란 불꽃이 나올 때 안전하다. 5번.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모든 그릇은 사용 가능하다.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진 않았지만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도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돌려야겠죠. 그래서 모든 그릇은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 자, 7번. 우유의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해썹 관리 요소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몇 번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위험한 요소들을 규명하고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배웠었는데 각 단계에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판매 섭취 가장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때는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 안전하도록 냉장 보관과 유통기한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우리 교과서 61페이지를 보면 해썹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제조 가공 단계에서는 이물질의 여과, 미생물 검사, 살균 등을 통해서 위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냉장 차량 등의 시설 및 위생을 점검하는 단계는 바로 유통 단계죠. 그래서 2번은 유통 단계라서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생산 단계에서는 이물질 여과, 미생물 검사, 살균 등을 통해 위해 요소를 제거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생산 단계는 원유를 얻는 과정과 가공 전 이송되는 과정의 시설 및 위생을 점검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물질 여과나 미생물 검사, 살균을 통해 위해 요소를 제거를 하는 단계는 바로 제조 가공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보존, 원유를 얻는 과정과 가공 전 이송되는 과정의 시설 및 위생을 점검을 하는 단계는 여기서 어디일까요? 바로 유통 단계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유통 단계는 규격 기준에 맞는 포장 용기에 담아 출고 전까지 냉장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 단계는 바로 보존 단계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8번. 식품의 보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일은 비닐봉지에 넣은 채로 냉장고 과일칸에 보관한다. 자, 과일을 우리 비닐봉지에 넣은 채로 보관을 해야 한다고 배웠었나요? 다시 한번 교과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험 종료 10분 전입니다. 학생들은 OMR 카드를 자, 확인해 교과서 주십시오. 64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면 과일류는 비닐봉지를 어떻게 한다? 제거한 후에 과일칸에 보관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비닐봉지에 넣은 채로가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마늘이나 양파는 그물망에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한다. 자, 마늘과 양파를 그물망에 넣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잘 보관을 했죠. 맞는 설명이고 3번. 감자와 고구마는 종이 상자 등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네, 맞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고 했죠. 4번. 곡류 및 콩류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네, 맞습니다. 뚜껑이 잘 닫혀 있죠. 5번. 육류 및 어패류는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 밀폐 봉지에 넣고 구입 날짜를 적어 보관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1번이다. 자, 마지막 문제. 기름을 이용한 가열 조리 방법을 올바르게 고른 것은 몇 번일까요? 자, 기억부터 살펴보면 찌기는 어떤 방법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바로 물을 이용한 가열 조리 방법이죠. 자, 니은 굽기는 불만을 이용한 조리 방법입니다. 디귿 볶기는 기름을 이용한 조리 방법이죠. 그래서 디귿이 맞고 무치기는 어떤 방법일까요? 생조리 방법이죠. 부치기는 전을 부칠 때도 기름을 후라이팬에 두르기 때문에 부치기도 맞는 방법이고 비읍 튀기기는 어떤 조리 방법일까요? 튀기기도 기름의 양을 많게 해서 단시간에 튀겨내는 그런 방법이죠. 데치기는 어떤 방법일까요? 네, 물만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조리기도 마찬가지로 물을 이용한 조리 방법이죠. 끓이기도 물을 이용한 조리 방법이라서 정답은 디귿, 미음, 비읍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형상평가를 통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한 만큼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고 다들 시험 잘 보세요.